쏟아지는 종목 기사들, 그리고 떠다니는 소문들, 모든 게 진실일까요? 핫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생생주익 정보 통해서 필터링해드리고 대신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필터링 채널, 주식 대신 공부해주는 채널 생생주익 정보통입니다. 1부에서는 지금까지 하나투어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지금 재무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봤다면 2부에서는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6월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의 백신 1차 접종률은 23%를 넘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열린 청와대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상반기,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는 1,400만 명이 1차 접종이 가능할 것이고 11월 전까지는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해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쉬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언제 찍힌 걸까요? 얼마 전인 2021년 5월 29일에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들 또한 며칠 전에 찍힌 사진이고요. 미국 여행협회에 따르면 2021년 4월 트래블 스펜딩, 여행 지출 소비는 2019년 4월에 비해서 24%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전의 76%까지 여행 지출이 올라온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다시 예전 상황으로, 그러니까 여행이 일상 속에 들어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국가 혹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끼리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트래블 버블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인 6월 9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트래블 버블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싱가포르와 협의 중에 있고 다른 국가들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참 좋은 여행에서는 7월 12일에 출발하는 파리 일주 상품이 출발 확정이 났으며 하나투어에서도 몰디브 허니문 패키지를 7월 9일에 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역과 치안의 문제로 당분간은 소규모 패키지 여행만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1위 여행기업 하나투어에게는 완벽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보복여행으로 메모리얼 데이에 3,700만 명이 여행을 떠났다는 미국. 하지만 해당 국가들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6월 8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1차 이상 접종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글씨가 너무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읽어드리면 1차 이상 접종률이 영국은 59%, 미국은 51%, 유럽연합은 42%입니다. 우리나라는 17.95%이고요. 그런데 이 갭 차이는 접종을 완료한 접종 완료율을 보면 더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국은 42%, 미국도 41.99%, 유럽연합은 22%이고요. 이렇게 접종 완료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복여행이다, 여름 휴가다,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니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접종 완료율은 4.5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여행을 시작한다고 해도 더 다양한 국가로 여행을 가기에는, 그리고 아까 봤던 외국 다른 나라들의 관광산업 실적 상승과는 다르게 조금 더디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로는 해외여행을 나가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지만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은 현저히 적으며 이 적은 파일을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등 많은 경쟁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전처럼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적어도 2022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는 국내 여행으로 이걸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피로감에 제주도, 여수, 부산, 강원도 등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하나투어와 아주 비교가 되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지금 있는데요. 국내 여행 숙박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야놀자, 여기어때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장점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OTA, 온라인 여행사로서 코로나 이후에도 빛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하나투어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현 상황과 1년, 2년 후에 하나투어의 기대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외부의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어쨌든 코로나 종식되면 하나투어가 지금 1등이고 나중에도 1등 할 텐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든 뭐가 문제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방금 봤던 우려점 1보다 더 큰 우려점이 하나투어에 있는데요. 여행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하나투어의 뒤늦은 투자,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투어는 패키지 여행으로 크게 성공해왔습니다. 패키지는 장점이 있죠. 항공권도, 숙박도, 그리고 식사도 일정이 다 짜여 있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맞춰져 있는 일정이 타이트하게 있다 보니까 계속 그냥 딸려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 곳이 있거나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여기 일정에 그냥 딸려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2009년인가요? 제가 캄보디아 패키지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앙코르왓에서 보는 석양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가이드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껏 기대를 하고 해 떨어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분명 2, 30분 이내로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이드님께서 저녁 먹으러 가야 된다고 내려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그렇게 좋은 것도 못 보고 가다니 이러려고 여행 왔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 남부 포지타노 여행을 갔을 때는 지중해를 보니까 저기서 수영을 하고 거기서 맥주 한잔 하면서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위에서 사진만 찍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예쁜 풍경은 저는 볼 수 없었던 거죠. 패키지 여행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게 여행을 하는 건지 찍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건지 아무튼 모르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여유롭게 커피 한 잔도 하고 싶고 쇼핑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점점 개별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렇게 글로벌 OTA 기업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OTA는 일반적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대리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만 영업을 하는 기업들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여행사가 일정을 짜고 호텔, 항공권, 식당 등으로 이익률을 높이는 반면 여기는 숙소, 항공권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약의 대행 수수료만 받는 구조입니다. 2010년 전에는 이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 보급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개별 여행 트렌드가 생기면서 OTA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TV 프로그램 등에서 다른 분들이 여행하는 거를 보고는 나도 저기 미슐랭 맛집 가고 싶다. 저기서 인생샷 찍으면 되겠네? 런던 가서는 내가 좋아하는 셜록 따라다니는 여행을 해봐야겠다. 프랑스 가서는 밖에서 와인도 한잔하면서 그래야겠다. 멋있겠다. 이렇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서 스스로 여행 일정을 짜는 개별 자유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굳이 하나투어와 같은 종합여행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카이스캐너,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을 통해서 필요한 항공권, 숙박, 여행 투어 등을 더 저렴한 어플,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여기 보이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개별 자유여행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패키지 수요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하나투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쪽은 해외로 나가는 송출객 중에 하나투어의 패키지를 이용한 사람들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건데요. 하나투어 패키지의 점유율은 2014년까지 20%까지 자랑하기도 했으나 이 점유율을 점점 이뤄오기 시작했고 1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나투어는 우리가 패키지 말고 다른 데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우리는 인프라도 잘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데 투자를 해서 여행 종합기업이 되면 되겠다.
이러면서 미친 듯한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습니다. 면세점, 호텔 등 정말 다양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게 시너지를 냈으면 좋았겠지만 패키지 여행에서 개별 자유여행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트렌드가 변해왔고 2018년, 2019년 글로벌 OTA 때문에 하나투어를 비롯한 일반적인 여행사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투어의 입장에서는 시너지를 내기도 전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기사들은 전부 코로나 이전의 기사들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기사들이 있고 업계에서는 이거는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코로나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투어의 사업 방향의 문제였던 거죠. 물론 하나투어가 아예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하나투어는 2018년부터 400억을 투입해서 OTA 플랫폼 하나허브를 만들기 시작했고 2020년 4월에 오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조직 개편도 진행을 했고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은 글로벌 OTA 기업 2개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인데요. 이러한 비슷한 형태로 오른쪽에 하나투어의 OTA 플랫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이미 국내 OTA 시장에는 글로벌 OTA 기업들에게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 표는 해외여행 시의 숙박 구매 채널인데요. OTA로 70% 이상이 예약을 하고 있고 종합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거 다 합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항공권 구매인데요. 항공사로 직접 하는 것이 40%, OTA를 통해서 예약하는 것이 30%, 그리고 종합여행사가 1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익스피디아 그룹, 부킹홀딩스 그룹, 그리고 중국의 시트립 그룹이 이미 우리나라 시장을 점령하고 있고 우리나라 토종 OTA 기업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예약, 마이리얼트립, 데일리호텔, 와그 등 이미 많은 온라인 여행사를 자처하는 특히나 개별 자유여행에 특화된 어플들이 많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객들은 이미 해외여행을 갈 때 항공권, 숙박, 여행 상품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고 있고 모바일은 온라인 여행사가 주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투어는 이제야 발을 들인 기업과도 비슷합니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업계 1위의 강점을 하나투어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투어의 신뢰감은 여전히 높긴 하지만 패키지도 아닌 개별 자유여행 시장에서는 굳이 고객 충성도가 높게 발휘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는 1위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새로운 진입자로서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적인 메리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 비율은 조금 높은 상태이죠. 하나투어 결론입니다. 저도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아니 진짜 여행에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여행부터 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코로나 백신 시작, 코로나 끝나면 뭐가 뜰까? 그러면 당연히 여행이겠지? 여행업계 보자, 그래 1위는 하나투어지.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하나투어 주가는 쭉 상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흐름은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게 주가가 상승하는 건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19년에 하나투어 주가의 급락 원인 중에 하나가 분식 회계 의혹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투어는 여행 트렌드에 조금은 어긋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행 트렌드가 패키지 여행에서 개별 자유여행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올바른 대응책을 빠르게 내고 있진 않았었죠. 그리고 그게 코로나에서 펑 하고 하나투어에서 터진 거고요. 하나투어는 2020년 4월에 새롭게 여행 플랫폼을 시작하면서 그 트렌드에 발맞춰 가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글로벌 OTA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고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여행 등이 모바일 어플을 중점으로 OTA 시장 포션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투어는 패키지와 개별 자유 여행 사이에서 아직은 혼란스럽고 이제 시장의 신규 진입자로서 역할을 맡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여행 기업 중에서는 1위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투어가 종합여행사로 1위 기업이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OTA 시장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사는 지금 부채에 아주 많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심지어 1, 2년간은 실적이 그리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잘 나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하게 외부 기대감이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했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2달가량 쉬게 됐었는데 앞으로 주 3, 4회 정도 기업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핫한 주식들 필터링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